1473년 봄, 창덕궁 후원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금이, 본관은 초계정 씨였죠. 아버지는 정인석이라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경 정 씨의 동생을 영구히 양인이 되도록 허가하라고 명하였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정 씨는 본래 천민이었던 겁니다. 당시 성종은 17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왕비 한 씨와 혼인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죠. 할머니인 정희대비는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간택후궁을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 씨가 궁궐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종산품 수경으로 봉작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시기에 들어온 다른 후궁들은 종사품 수건이거나 아예 후궁 자귀도 받지 못한 궁인 신분이었거든요. 천민 출신인 정 씨가 다른 후궁들보다 높은 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걸까요? 그해 여름 또 다른 후궁이 입궁했습니다. 하만 윤씨 집안의 딸 윤기견의 막내딸이었죠. 그녀는 종이품 수기로 책봉되었고 이름은 역사에 패비윤 씨로 기록됩니다. 3명의 여인이 궁궐에 모였습니다. 윤 씨, 정 씨, 그리고 엄 씨였습니다. 1476년 윤 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원자 융을 낳았죠.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왕비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에서는 임신한 부인과의 관계를 금기시했거든요. 그래서 성종은 자연스럽게 다른 후궁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 씨와 엄 씨였죠.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 씨는 성종의 상당한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477년 10월경 정 씨가 임신을 했거든요. 왕비 윤 씨가 이미 원자를 낳은 상황에서 후궁 정 씨까지 임신을 한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궁궐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말이죠. 1477년 3월 20일 한 통의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덕종의 후궁이었던 권숙의의 집에 떨어진 편지였죠.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숙이가 정수경과 더불어 중궁과 원자를 모해한다. 함께 들어있던 상자에는 비상, 즉 독약과 저주를 거는 방법이 적힌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와 원자를 해하려는 음모라니 이건 영모에 준하는 중죄였거든요. 정희대비와 성종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은 당연히 정 씨와 엄 씨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종실록 99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서는 패비윤 씨의 동복 오빠 윤구의 아내 여종 3월 사비를 문초한 결과 패비윤 씨 측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왕비가 후궁들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겁니다. 결국 모든 죄는 나인 3월이 뒤집어쓰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윤 씨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종에게 험한 말을 하고 당신의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1479년 6월 2일 성종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위하기로 한 거죠.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윤 씨는 궁궐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좌승지 이세좌를 보내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이 불과 6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 입에도 꺼내지 말라.
특히 세자 융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투서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정 씨와 엄 씨였습니다. 그녀들은 왕비에게 모함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왜 나중에 연산군은 정 씨와 엄 씨를 원망했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후궁들인 숙의 엄 씨, 수경정 씨는 패비를 더 모함하였다. 투서 사건 이후에도 정 씨와 엄 씨가 윤 씨를 계속 모함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기록들을 믿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18세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죠. 즉위 초기 연산군은 나쁘지 않은 군주였습니다. 빈민을 돕기 위해 사창을 설치했고 국조보감 등 여러 서적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는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죠.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 내내 궁금해하던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즉위 직후 알게 되었다. 성종의 묘지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승지들이 실수로 패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던 거죠. 연산군은 그날 밥을 굶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패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6살 때였다는 사실.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연산군은 외할머니 신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497년 어머니를 다시 장사 지내고 회릉이라는 능호를 올렸습니다. 효사라는 묘호도 추봉했죠.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누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연산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귀인 엄씨, 귀인 정씨. 실록에는 이들이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이 두 후궁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투서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윤 씨였습니다. 정 씨와 엄 씨는 오히려 피해자였죠. 물론 이후에 그들이 윤 씨를 모함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모후인 패비윤 씨의 죽음이 모두 귀인 정 씨와 소용, 엄 씨 등의 참소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그녀들을 매우 미워했다. 판단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연산군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1504년 연산군 재위 10년 차였습니다. 마침내 연산군이 움직였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거죠. 윤필상, 이극균, 성준, 김굉필. 이미 죽은 한명회는 부관참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산군의 칼날이 정 씨와 엄 씨에게 향했습니다. 1504년 3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를 창경궁 뜰로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여인은 궁궐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정 씨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후궁으로서 조용히 궁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왕의 명령으로 끌려 나온 겁니다. 창경궁 뜰에는 이미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밤은 깊고 어두웠죠. 연산군은 두 여인을 뜰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 씨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이었죠. 연산군 일기 49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귀인 정씨와 소용 엄씨를 창경궁 뜰에 묶어놓고 정씨의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잡아와 그녀를 마구 때리게 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어둠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안양군은 사방이 어두워서 상대가 누군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들었죠. 그리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봉안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치를 챘습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봉안군은 몽둥이를 들었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때리지 않느냐? 봉안군이 주저하자 연산군은 직접 나섰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숨이 끊어진 후에도 매질은 계속되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숨이 끊어지고도 연산군의 매질은 그치지 않았다. 두 여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채를 붙잡고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산군은 봉안군을 시켜 인수대비에게 술잔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인수대비는 충격을 받아 술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물었습니다. 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날 밤의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수사를 시켜 그녀들의 시체를 모두 찢어 젓갈을 만들어 산천에 뿌려버려라. 시신조차 온전히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의 참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안양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양군 이항에게 길든 말 한 피를 주라. 항이 지난밤의 명령대로 그 어머니를 장 때렸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때린 대가로 말을 하사받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왕자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안양군은 충청도 제천으로, 봉안군은 경기도 이천으로 보내졌습니다. 1505년 유배 1년 만에 두 왕자는 사사되었습니다. 정씨의 막내딸 정혜옹주도 황해도 배천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15세였죠. 옹주의 자귀는 박탈당했고 한기의 처라고만 불렸습니다. 연산군은 귀인 정씨의 후궁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삼았습니다. 하사받은 노비와 전지도 모두 환수했죠. 정씨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모두 연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백대에 처한 후 변방으로 보냈지만 결국에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멸문당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씨는 정말 연산군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었을까요? 투서 사건을 다시 살펴봅시다. 1477년 투서가 날아든 사건. 이건 패비윤 씨가 정씨와 엄씨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서는 패비윤 씨 측의 자작극으로 밝혀진다. 즉, 정씨와 엄씨는 피해자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정씨와 엄씨가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후궁들인 숙의 엄씨, 수경정 씨는 패비를 더 모함하였다. 더 모함하였다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모함했다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
궁궐 전체의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패비가 된 윤 씨를 향한 냉대, 그게 모함으로 기록된 건 아닐까요? 정치사상연구의 논문에는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성종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국모로서의 의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해하고 훗날의 권세를 도모하려는 일종의 역모 사건이었다. 윤 씨의 죽음은 정 씨나 엄 씨 때문이 아니라 윤 씨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었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정 씨와 엄 씨에게 향한 거죠.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고 2달 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즉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06년 10월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의 신원이 복위된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후 1506년 중종 1년 10월에 그 신원이 복위되었다. 11월에는 두 사람에 대해 3년 동안 재물을 지급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종과 신하들은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패비윤 씨를 모함한 악인이었다면 신원 복위를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유배를 갔던 정혜옹주도 복권되어 다시 옹주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귀인 엄 씨의 딸 공신옹주도 마찬가지였죠. 정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죄도 사면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귀인 정 씨는 무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그녀를 그토록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연산군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6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18년 후에야 알았죠.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묘지문을 살펴보다가 승지들에게 패비의 일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날 밥을 굶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분노,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패비윤 씨는 투기심이 많았고 독약을 소지했으며 저주를 했고 왕에게 불경한 말을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필요했죠.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가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실록에 패비를 더 모함하였다는 애매한 기록이 있었고 연산군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어머니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귀인 정 씨는 27년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한 여인이었죠. 중종이 그녀의 신원을 복위시킨 걸 보면 조선 조정도 그녀가 무고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귀인 정 씨, 그녀는 연산군의 광기가 만들어낸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귀인 정 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죠. 갑자사화로 239명이 화를 입었고 그중 122명이 사형당했습니다. 무오사화까지 합치면 연산군이 죽인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연산군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성향이 발현된 것뿐이라는 거죠.
성종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싫어했습니다. 스승 조지서와 자주 다퉜고 벽의 조지서는 소인배라는 낙서를 하기도 했죠. 갑자사화 때 연산군은 조지서를 처형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뒤에 개인적인 원한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는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 촉발 원인이 되었지만 원래부터 있던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귀인 정씨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는 연산군의 광기가 표출된 첫 번째 사건의 희생자였습니다. 만약 정씨가 없었다면 연산군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귀인 정씨는 1504년 3월 20일 밤 창경궁 뜰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몽둥이에 맞아 죽었죠. 시신은 젓갈로 담가져 산천에 뿌려졌습니다. 2년 후 중종 반정으로 그녀의 신원은 복이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 씨의 두 아들은 유배지에서 죽었고 막내딸은 15세에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야 복권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권력자의 분노는 정당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든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귀인 정씨는 패비윤 씨를 직접적으로 해치거나 모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투서 사건의 피해자였죠. 하지만 연산군의 믿음,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 무고한 희생자, 그리고 너무 늦은 복권. 우리는 이 패턴을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귀인 정씨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위험성, 권력자의 개인적 감정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이 모든 게 귀인 정씨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귀인 정씨는 정말 패비윤 씨를 모함한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의 광기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연산군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연산군 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